안녕하세요. 토지 전문 세무사 이정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토지 수용에서 대표적인 감면 4가지가 있는데요. 그 토지 수용을 이제 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숙지를 하셔야 본인의 이제 재산을 좀 지키실 수 있으세요.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공익수용 감면이랑 개발제한구역 감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공익수용 감면인데요. 그 사업인정 고시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. 그 내가 이제 국가에서 이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공공주택지구를 설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관련성들을 다 고시를 하고 인정을 받았던 고시일이에요. 그래서 고시문의 날짜로부터 소급하여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공익수용 감면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서 하단에 있는 감면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이제 왜 2년 이전이냐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공공주택지구가 생기거나 이 수용사업이 일어나면 그 지역이 전에 없던 이제 그 자산의 가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기 세력을 막고자 2년 이전에 취득한 분에 대해서만 예전부터 즉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만 공익수용 감면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하죠. 이 조특법에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조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특법의 약간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런 기간의 제한이 또 있습니다. 대부분 이제 공익수용은 장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기간을 계속 연장을 할 것 같지만 이 조특법의 기한을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는 알고 계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감면율을 보실 텐데 대부분은 현금 보상을 받길 원하시는데 이제 그 토지 지주가 현금 보상을 원치 않는다. 나는 채권으로 받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재지주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보상을 받는 지구는 대구 지역인데 뭐 대구 연호지구라고 해볼게요. 대구 연호지구인데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 서울이다. 라고 하면 이제 보상단 측에서 이제 부재지주, 너무 떨어져 있는 지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만 지급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. 라고 일정한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감면율의 적용이 다릅니다. 현금 보상은 10%, 그 다음에 일반 채권 보상은 15%, 그 다음에 3년 만기 특약 채권 보상은 30%, 5년 만기 특약 채권 보상은 40%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감면 한도가 있으세요. 다른 감면을 포함해서 1과세 기간 동안 최대 1억 원, 5과세 기간 동안에 최대 2억 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 채권 보상을 받았다. 그리고 이제 세액이 10억이 나왔기 때문에 4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이제 착각이실 수 있겠죠. 왜냐하면 1과세 기간,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1년 동안에는 최대 1억 원밖에 감면을 받지 못하세요. 그래서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요. 그 다음에 감면세액의 20%를 농어촌 특별세로 꼭 납부를 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의 감면을 받더라도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신고 및 납부 꼭 하셔야 되고 자격 농지, 내가 농사를 지었다. 근데 이제 농지 감면이나 농지 대토 감면을 적용 못 받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공익수용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때는 이제 자격 농지,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이 감면세액이 20%인 농어촌 특별세도 배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이제 세액 추징이 있는데 3년 만기 채권이나 5년 만기 채권을 보유한 소유자가 이 특약을 위반했다. 대부분은 이제 3년 만기를 채우기 전에 이 채권을 양도를 해버린다거나 매각을 해버릴 때 발생을 하죠. 그래서 이 기간을 못 채웠을 때 이 감면 받은 양도소득 세액 중에서 15% 또는 25%인데 이게 뭐냐면 30%의 적용을 받았었는데 당신이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일반 채권 보상에 대한 요율만을 적용해 주겠다. 그래서 이 차이가 15%인 거예요. 마찬가지로 5년 만기는 40%에서 15%를 빼면 25%가 되겠죠. 그래서 15%와 25% 감면 상당액을 다시 추징당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자 상당액을 추징을 당하는데 납부하는 날까지 1일당 이제 10,000분의 2.5 그러니까 대부분 1년 정도 되면 9.125% 정도 되세요. 그 정도를 추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3년 만기나 5년 만기 채권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꼭 기간을 꼭 지키는 걸 엄수하도록 하시길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감면입니다. 개발제한구역 감면에서 제가 이제 이 고시문도 하나 갖고 왔어요.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라고. 그래서 19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감면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해서 결정고시를 최초로 했습니다.
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을 지정을 한 이유는 이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하거나 그 다음에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 그 다음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데요. 이 개발 제한 구역 감면을 알아두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올해부터 그 다음에 2022년까지 대규모의 이제 공익 수용 사업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90% 이상의 지역들이 다 개발 제한 구역 감면 지역이세요. 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감면을 놓치시면 나에 대한 이제 그 자산이 많이 이제 손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감면을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건은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등을 토지 매수의 청구 또는 합의 매수를 통해서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근데 개정이 됐죠. 2022년까지 이렇게 조특법은 이제 기간의 연장을 계속 이뤄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감면율은 25%와 이제 40%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이제 25% 요건은 이걸 이제 AND 요건으로 충족을 해야 되죠. 둘 다 충족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매수 청구일 또는 협의 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을 하고 또는 개발 제한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20년 이전 취득 토지 그리고 취득일부터 매수 청구일, 협의 매수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수용 부동산 소재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이게 가장 핵심이세요.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돼요. 계속해서. 일시적으로 잠깐 그 지역을 이탈을 하시게 되면 해당 요건을 위배했기 때문에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없으세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, 전주소지 포함한 걸로 이 지역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죠. 꼭 살펴보시고요. 그다음에 40% 같은 경우는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유가 있겠죠.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취득을 하고 계셨어야 됐어요. 아주 오랜 기간을 가지고 계신 경우죠. 대부분 거의 한 40년이 넘어가시잖아요. 이전 취득 또는 개발 제한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취득일부터 매수 청구일, 협의 매수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똑같은 요건이에요. 연접한 시군구, 해당 시군구 그 다음에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계속해서 거주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만 이 40%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그 다음에 감면 한도는 다른 감면 한도 포함해서 1과세기간 1년 동안이죠.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고 5과세기간 동안에 한도가 없으세요. 유일하게 5과세기간 동안 한도가 없는 감면이 개발제한구역 감면이세요. 그래서 이 요건을 한번 잘 활용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농특세 부분 참고하셔야 되겠죠. 감면세액의 20%를 농어촌 특별세로 이제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다양한 감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꼭 그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신고서 넣을 때 꼭 적용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